오늘은 식사가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12시 20분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밑에 기본적으로 7개의 하나님의 재능, 능력이 담겨져 있다. 기획, 창조, 관리,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감동, 완성, 인간. 자, 이게 이제 개발이 돼야죠, 이제. 근데 이걸 이제 개발하는 이제 영역. 자, 하나는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업무.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성격.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앞부분에서 그래도 다 연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 이제 갑작스럽게 딱 나오면은 이게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7장이 가장 핵심 영역이에요. 무엇을 개발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한 돕는 방법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능 개발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할 것을 당부해요. 뭡니까? 예수님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 6장 7절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교육에는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학교 교육, 개인적 체험 교육, 학문적 교육, 가정 교육, 성품적 교육, 직업 교육 등 그 분야가 많아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더 중요한가는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어요. 에디슨은 공부한 것이 초등학교 3개월.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정해진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과 개인적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재능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인간의 재능을 제한시키는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계속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 틀에서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현장.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땅, 바다, 하늘,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기 위해 주신 도구가 뭐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은 뭔가 현장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현장이 없으면은 뭔가 이게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이 필요합니다. 부딪혀야 연구도 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코치가 있어야 돼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와 코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기 재능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옆에서 보고 일깨워주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진 경험이나 조언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멘토와 코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멘토와 코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폐쇄적 문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차단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건 금기시돼 있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부끄러움을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체면 깎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는 걸 그냥 안고 간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부분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데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피드백을 듣고 또 나누고 물어보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자기 동료나 옆에 사람이나 다 필요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적인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책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현장을 실제로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여행과 탐험가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마르코 폴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책을,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해도 현재와 과거 모든이 알 수 있는 정보의 보고에 나갈 수 있죠. 우리 주변에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두룩하며 이 아이디어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다만 우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바에 맞게 약간 수정만 하면 된다. 자, 이 밑에 있는 이야기는 원래 수영을 못하던 백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의 휩쓸게 된 배경이 있다. 1800년대까지 백인은 전 세계 수영을 제일 못한 인종이었다. 더 빨리 수영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자. 그러다가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평형이 전해지게 된다. 존 투리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아메리카로 가서 원주민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관찰하고 방법을 찾아내죠. 또 후에는 호주의 리처드 카빌이라는 사람이 모자른 퍼즐의 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영하는 방법을 이제 가지고 와서 교육시킴으로써 마침내 이제 백인들이 금메달을 휩쓸어가는 동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멈춰놓고 뭐 학교도 쉬고 세계 여행을 일주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이게. 자, 문제의 해답은 세계 곳곳에 널려져 있어요. 더 좋은 방법들이 있고, 이걸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기존 관습을 깨는 게 필요합니다. 고정관념. 기존에 늘 하던 것들대로 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재능도 개발이 안 돼요. 자, 성경의 인물들의 세계관, 바울의 세계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시의 세계 사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는 세 가지 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하나는 헬라의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런 헬라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문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사상과 정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천국의 방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미친 게 아니고 이제야말로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 자꾸 고집스럽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유명하죠. 그 질문 중에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누가 이건 사과야. 이러면서 어떤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사과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다고
증명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요. 또 그게 틀렸다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쟁이죠. 굉장히 말쟁이인데 그 질문 앞에서 다 이제 자기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싹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게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나도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옳은 증거가 뭐지 이게? 그러면서 새로운 걸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세계관. 예,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에 능통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세계죠. 예,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세계를 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만큼 그는 넓은 틀 속에서 재능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거죠. 지구를 알면 지구만큼 생각할 수 있고, 우주를 알면 우주만큼 생각할 수 있고, 천국을 알면 천국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보다 큰 게 우주고 우주보다 큰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서양인들의 그 상상력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런 상상력은 거의가 다 넓은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넓은 세계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적들과의 만남입니다. 재능 개발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다양한 책이에요. 책은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을 위한 정보와 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인문학과의 만남,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인문학이다. 기술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 인문학은 뭘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꼭지를 틀면 창의성을 쏟아낼 수 있게 해주는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의 내면의 세계, 인생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깊은 철학의 사고 구조 속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 될 이유들이죠. 자, 영업이익 1,000억 원은 역사 공부 덕입니다. 지난해 매출 1조 72억 원, 영업이익 1,034억 원으로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회사 한국콜마이 윤동환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역사가 사업에 도움이 되냐고요? 당연하죠. 역사를 공부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큰 방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역사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인문학 가운데서 또 역사학을 열심히 재밌게 늘 읽는 가운데서 경영에 대한 어떤 넓은 안목을 갖게 된 거죠. 문과와 IT가 결합할 때 좋아, 문과대 출신 상상력에 IT 기술을 접목하겠어. 성균관대에서 심리학, 유학, 동양학, 신문, 방송학 등을 전공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문과임을 알 수 있는 이들이 모이게 된 건 2학년 때입니다. 이들은 융합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에 지원해 3년 동안 컴퓨터 관련 30유학점을 이수했습니다. IT를 접한 건 새로운 숨을 부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올해 융합 소프트웨어 1기 졸업생 20명 중 개인적 이유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16명이 현대, 기아차, LG, CJ 등 대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의 IT 직군에 합격했습니다. 16명 중 수학과 1명을 제외하고는 인문, 사회 또는 경영, 경제 계열이라 학교 측에서도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수진 씨만의 합격 요인이 궁금하네요. 기업에서 하는 일이 결국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온 것이 컴퓨터 공학과 만나 시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거죠. 독서의 중요성, 연결, 공감, 추론, 예측, 상상력, 질문, 지식의 놀이가 독서다. 여기에 낙서하기만 덧붙이면 창의성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 포함된다. 책 많이 읽은 학생, 괜찮은 일자리 얻을 비율 20% 높았다. 직능원 12년간 추적 조사, 고교 때 책 11권 이상 읽은 학생, 영권 학생보다 연봉 200만 원이 많다. 미 대학 연구팀 일주일에 30분만 자녀의 책을 더 읽어주면 자녀의 연봉이 $5,000 오른다. 책과 신문을 가까이 해야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교사 96%, 책 많이 읽는 학생, 학업 성취도 높다. 독서의 힘, 부모의 학력, 소득 격차도 극복.
책 많이 읽은 저소득층 자녀, 독서 안 한 중산층 자녀보다 수능 점수 10점, 20점 더 받아. 독서는 개인의 성취를 뛰어넘어 소득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칸막이를 뛰어넘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잘 살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학력이 높든 그렇지 않든 책을 많이 읽을수록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뉴욕타임스 선정 미국 최고의 학사과정 세인트 존스 칼리지.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이곳에 있는 이 학교는 재학생이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대학이다. 이 학교의 4년 동안 커리큘럼은 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전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게이츠는 소문난 독서광이다. 1년에 평균 50권의 책을 읽는데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읽지만 휴가 때는 4-5권을 읽기도 한다. 전자책 대신 종이책을 읽는다. 그의 책사랑은 소년 시절 시작됐다.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는 어려서 백미로 백과사전 읽는 걸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책은 어떤 책이든지 다 사줬다. 운이 좋았다라고 밝혔다. 1년에 평균 50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죠. 네, 대단한 거죠. 1년에 50권을 읽으려면 일주일에 평균 한 권을 읽어야 돼요. 얼마큼 읽죠? 자, 우리는 얼마큼 읽고 있죠, 지금? 우리는 오직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돼. 네. 열심히 책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성경의 중요성.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종교서라고 생각해서 멀리한다. 그저 교회 가서나 펼쳐보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뉴욕타임스 선정 미국 최고의 학사과정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4년 동안 읽게 하는 100권 중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들어있다. 그들은 2학년일 때 읽고 연구해야 할 책으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지정하고 있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치까지 기본 과목으로 구약성서를 공부하게 하고 있고 예시바라고 하는 성경 연구기관을 두고 수시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온갖 지혜와 재능은 여기서 나온다. 필자는 수많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동서양의 인문 서적을 읽어보면서 얻은 결론이 있다. 그것은 모든 책이 꿈꾸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인간을 이루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 인문학이요, 철학이요, 관계학이요, 심리치료학이요, 수학과 과학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위에 다른 그 어떤 지식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을 하고 각종 인문학을 통해서 사상을 넓히고 심리학과 교육학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필수 과목으로 성경을 선택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필수 과목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성경은 그 어떤 심리학보다 위대한 심리학을 다루고 있고 어떤 인간을 다루는 학문보다 위대한 인간학을 다루고 있고 어떤 인문학보다 위대한 인문학을 다루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영적 부분에서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자, 성경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에 가장 유익하다. 새로운 상황과의 만남. 자, 니나 이야기. 니나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5살 때 암으로 성대를 적출한 사람 만났던 일을 회상했다.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형체를 알아보려고 했었죠. 처음 들어보는 슉슉 소리는 소리가 낯선 사람이 흘러나왔죠. 그분은 얼굴 동굴같이 생긴 목에 난 구멍을 가리기 위해 떨리는 손을 들어 목을 가렸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 중얼거렸죠. 안녕. 평소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했지만 저는 어안이 봉봉해서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에 따르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소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 애썼던 그분은 담배 위험성이 사회에 잘 알려지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우셨다고 해요. 암이 그분의 목소리를 훔쳐갔지만 그분이 흡연에 대해 전한 메시지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암으로 인한 독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니나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죠. 그녀는 정신이 벌쩍 들게 한 흡연의 폐해를 목격하고는
어릴 때부터 담배를 끊으세라고 낯선 사람들을 외쳤다고 한다. 이런 대담함이 니나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방법이 될 수 있는 미국 암협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네. 자, 성경 속의 이야기. 다윗 역시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재능이 개발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 경우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던 형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심각하게 흘러갔다. 블레셋에 세운 골리앗이란 장수를 이스라엘에서는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골리앗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피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심부름으로 간 다윗이 이 상황을 목격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의 모든 재능들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난날에 양을 칠 때 각종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사건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등 그 안에 있던 모든 재능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그는 전쟁에 나갈 것을 자원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 된다. 재능은 평안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았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개발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케이스는 요셉, 다니엘 등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요셉 역시 아버지 집에 평안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세상의 리더자가 되는 재능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노예라는 환경을 만나고 죄수라는 환경을 만나고 총리라는 환경을 만남으로써 그에 필요한 재능들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7번째는 자료뱅크의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정보를 만나게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신한 아이디어, 순간순간 스쳐가는 수많은 아이디어들, 뉴스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정보들, 책 속에 있는 많은 정보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떠오르는 수많은 영감들,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 아이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난다. 주변에 널려있는 각종 홍보물들, 프랑카드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난다. 지나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과 펼쳐진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길가에 심어져 있는 수많은 나무, 꽃, 식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죠. 이것들은 빛나는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런데 이것들은 마치 흐르는 물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흘러가 버려서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릇에 빨리 담아야 한다.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한 것을 자료뱅크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스마트폰에 기록해두고 종이에 메모하고 인터넷 뉴스들을 찾아서 자료뱅크에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반드시 컴퓨터 안에 자기만의 자료뱅크를 만들기 바란다. 참고로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개발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살펴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 또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 또 하나는 세상의 정보, 또 하나는 천국이에요. 이 창고의 문들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본장에서는 재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총 7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재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공부 안 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 특성을 통해서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현장에서의 교육이 필요해요. 경험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 2번째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 부딪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항상 회의하면서 불가능을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물어본 게 그 말이죠. 네. 해봤어. 네. 해봐야 안단 말이죠, 이게. 3번째는 좋은 멘토, 코치가 필요해요. 4번째는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넓은 세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넓은 세계를 보게 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5번째는 뭐예요? 이제 책입니다. 다양한 서적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서적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의 세계에 있는 책들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인문학, 문과 IT 결합, 독서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교는 4년 동안 책 100권을 선정을 해서 그걸 읽고 토론을 합니다. 교수는 옆에서 앉아서 들어요. 그리고
방향성을 이끌어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2학년 때 읽는 책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방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어느 만큼 정리를 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한다면은 성경의 어떤 틀에서 연구하고 싶으냐면은 성경과 인문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네. 그 100권 목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상황과의 만남이에요. 새로운 상황과의 만남.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환경,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봉사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하고, 아, 인생을 이렇게 이쪽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자료뱅크. 있는 사람. 자료뱅크 만들어 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자료뱅크들 꼭 만드세요. 인터넷 속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이제 자료뱅크 만들어서 또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이 안에 메모 기능에다가 기록을 하고, 생각은 솟구쳤다 금방 사라져요.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 빨리 써야지. 좋은 생각이야. 이거 꺼내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자,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다양한 능력이 있다. 능력은 다양한 정보에 의해 개발된다. 네. 이걸 많이 외치세요. 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기심과 질문의 원칙. 자, 지시와 명령보다는 질문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 52주 중에 몇 번째죠, 이거? 지시와 명령보다는 질문. 7번. 자, 호기심과 질문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려면 우선 호기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찾아내야 돼요. 방법은 있어. 그때부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왜 이렇지? 이 모양은 왜 이렇지? 문제는 뭐지? 다 질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한테서 무엇을 꺼내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뭐 예스냐 노냐 이런 걸 얻고 싶으면은 뭐 학교 갔어 안 갔어 이거 물어보려면은 갔어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대답할 때 갔다든지 안 갔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숙제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스냐 노냐를 듣기 위한 답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면 아이디어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네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나라 사람은 안 먹어놓고도 먹었다고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호기심과 질문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만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려면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이 실현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들의 보물을 찾아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재능의 창고예요. 재능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관심,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호기심과 질문이 없이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재능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기심과 질문의 훈련을 우리 항상 많이 해야 돼요. 질문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뭘 변화시켜야 될까?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이 일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불만스러운 일일까? 고객이 느끼는 문제점은 뭔가? 더 나은 시스템은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 다른 업종에서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등 반대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재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관심과 호기심은 재능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질문은 안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그냥 보내지 말라. 호기심을 가지고 보라. 질문을 던져라. 박물관의 호란에서 고요 흐르는 물가의 뚝을 따라 훌륭한 책이나 수상 경력 있는 영화, 지나가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광고물, 길거리 카니발 퍼레이드 페스티벌로서 다른 문화를 기리는 성격을 지닌 것,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세계를 그린 만화책, 지역 대학에서 개최한 강연으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주제로 한 것, 여러 종류와 공연, 현대, 무용, 앙상블, 오페라, 축구경기, 서커스, 학교의 연극 공연, 버스나 지하철에 들리는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끊임없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가는 운동장, 미래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거리. 아이디어와 가능성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흡수하기 바란다. 탐색을 하고 질문을 던져라. 한번 여러분의 주위에 천재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감탄해보자. 호기심은 재능의 문을 여는 키다. 1880년대 미국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구 저편 동쪽 나라가 궁금했던 그는 호기심을 품고 여행을 떠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가 신기했던 그는 약 3개월간 머물며 이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 천문대를 세우고 화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측한 내용을 화성과 수로, 생명체가 있는 곳 화성의 등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화성에 머물지 않고 태양계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왕성 바깥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 행성 X를 찾는데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치는 호기심으로 지구의 우주를 탐구한 그의 이름은 바로 피시벌 로웨인입니다. 인류의 발전에 호기심은 언제나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을 뿐이다. 퍼시빌 로웰도 아인슈타인도 그 위대한 업적은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주셨고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저건 뭐지? 왜 존재할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내용물이 뭐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발전할 수는 없을까? 등의 호기심과 질문은 생각의 기능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발전을 위한 질문을 개발하라. 우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보다 나은 방법 없을까? 이대로 가도 되는가? 새롭게 바꿔볼 수는 없는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 질문은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떠들지 않았니? 뭐 이런 거죠. 유대 부모들은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 돼. 유대 선생님들,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해라. 자, 모든 것은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면 질문도 안 해요. 질문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질문할 줄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질문할 줄 아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아니면 다 알고 있거나. 네. 자, 모든 건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인정과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잘했어요. 야, 정말 잘했습니다.
짝짝짝짝. 그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또 이제 칭찬까지 다 했어요. 네, 상도 주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 이걸 가지고 어디다 사용해 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 보고 싶어?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모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주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탈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늘 학습돼 있고 자기들 부모들로부터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가정은 그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밥상에서 뭐 좀 막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복달아나게, 예, 밥상머리에서 복달아나게. 이제부터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무 안 좋은 면을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줘요. 뭐 애들 데리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타령하는 모습들.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면들을 많이 줘요. 교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따지는 질문은 상대방의 상처를 줘요. 욥기서의 질문은 다 따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아주 되게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세계 틀에서 질문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이러냐?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대답 좀 해봐. 이런 질문은 상처를 주는 질문이에요. 상대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배우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또 하루를 살아가고 나면서 어떤 상황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 좋게 하는 질문, 또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꺼내줄 수 있는 질문,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문. 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세요. 자, 발전을 위한 5가지 질문. 첫째, 여기서는 이제 성의, 도주의라는 질문을 엄마가 아이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공한 일은 뭔가? 있었다면 작은 성공이라도 축하하라. 우리 지금 이제 모임 가질 때 맨 처음 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 다 그런 데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의도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일은 뭔가? 그래서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코칭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엄마하고 아이가 이런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은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이는 새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코칭의 기본은 축하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 외에도 재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질문들을 연구해보자.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부딪혀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당황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능 개발의 동기를 삼아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발전에 대한 욕망이 없는가? 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 새로운 변화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전해보라. 발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어라. 그리고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보라. 어디를 가나 눈을 감고 아무 의미 없이 다니고 있는가? 안 된다. 오고 가는 길에 사물을 보면서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는 호기심과 질문들을 찾아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만 하고 있는가? 아니다. 시간 낭비다. 자기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로 삼아라. 당신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연구하라. 당신 속에는 재능의 보고가 들어있지 않는가? 수많은 정보 매체들을 그냥 보고 있는가? 이건 시간 낭비다.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시간 보내는 거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자기의 일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런 거죠. 자료뱅크를 만들어서 보고 듣는 수많은 정보를 모아라. 그냥 있으면 당신의 재능의 창고는 녹슬어 버리고 당신의 삶은 피폐해진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서 사용하면 당신의 삶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발전을 하고 행복해진다. 고정관념의 벽을 깨라. 지붕을 뚫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 고정관념의 벽을 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반적 개념만 가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네. 아유, 우리 할 거 다 했잖아. 이제 그분에게 맡겨. 지붕을 뚫다니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만약 그들이 이런 기존 관념 속에 묶여 있었다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죠. 고정관념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망했어요. 가나안 사람 너무 강해.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 그들이 가진 무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는 이런 고정관념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가면 들어가게 한다. 이건 고정관념 뛰어넘는 발상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적 고정관념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가진 고정관념대로 다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어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에게 한 질문은 말씀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 몰라서 물은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걸 찾아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네 안에 담아준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의지를 보는 거예요. 의지. 요셉은 질문 하나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직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총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자, 필자 역시 질문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 천국운동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온 질문이 뭐예요? 천국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G7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을 끌어가요. 자기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요. 내 삶은 지금 불행한가 행복한가? 불행한 것 같아. 그럼 불행한 이유가 뭐지? 그 장애 요인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재능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질문.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질문은 기본적 질문이에요. 이게. 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걸 위해서 다양한 호기심과 질문할 수 있지만 5가지 필수예요. 첫째, 뭐예요?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 이름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앞에 계신 김상섭 목사님. 상섭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죠? 오히려 상자에 빛날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해석을 띠띠하게 생겼는데 아예 오히려 지혜스럽고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송재만. 재만은 무슨 뜻이 들어있죠?
쟤밖에 없다. 쟤밖에 없다. 정작 회개하는 사람.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렸어. 순 쟤만 있다. 순 쟤만 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예, 이 이름을 물어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름의 질문을 통해서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찬가지예요. 꽃 하나를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정리를 했냐면은 사실은 제가 식물들하고 운동하러 가면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눠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자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자풀이 뭐야? 내 이름이 뭔지 알아? 근데 이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이게 이름이 뭐지? 이거. 두 번째는 이것의 특징은 뭘까? 세 번째는 이것의 장단점은 뭔가? 네 번째는 이것이 만들어진 존재하는 이곳에 갖다 놓은 목적은 뭔가? 다른 것으로 옮겨진다면, 다른 것과 합쳐진다면, 그 다음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뭘까? 이 5가지만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어디 놀러 갔다 가서도 이 5가지만 이름이 뭐지? 특징이 뭐지?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뭐지?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이게 다른 이 속에 들어있는 특징들이 개발된다면 뭐가 나올 수 있나? 네. 이런 것만 알면 여행에도 의미를 있게 되고 그래요. 5째는 이 속에 있는 비밀.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를 꺼낸다. 항상 좋은 호기심과 좋은 질문 만들어 사용해보자. 질문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답은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감당할 시험, 다음에는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이 뭐예요? 관심과 질문이고 그 과정에서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창고가 5개. 첫째는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감동, 천국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합체의 능력. 합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로봇. 애들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합체. 자,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지만 아주 그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재능 개발이 있어서 특히 자기 안에 있는 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능 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합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합쳐진다면 더 좋은 재능 개발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합쳐진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합체의 힘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인간은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저 사람의 재능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대방을 인정 안 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아주 후진적인 게 돼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합체하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맨 밑에 하나님과 합체될 때 인간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다윗의 물맷돌 한 개가 하나님과 합쳐질 때, 요셉의 성품들이 하나님과 합쳐질 때, 다니엘의 재능이 하나님과 합쳐질 때, 그 바벨론에서 똑같이 재능 훈련을 받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난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예수님과 합쳐질 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능력이 됐고,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성령과 합쳐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능력들을 외면한 채 자기만의 재능만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경과 합체하라. 성경 말씀 합체하라.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형통케 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악기를 밝혀주어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을 받게 만드는 비결이 있고, 우리를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과 합체함으로 성공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뭐 이 사람들 이야기가 하여튼 교육을 다룰 때는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성경과 합체는, 그들은 성경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예시바 같은 성경학원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아이들이 3살만 되면 성경에 꿀을 발라서 먹게 하므로 성경 말씀이 달다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고, 성경을 현장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 토론과 토론의 결과물들로 탈무드를 만들어 교육하고, 이 결과가 어떤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지만 저도 역시 창세기 12장 3절, 이게 세계에 대한 선교 비전을 만들게 됐고, 요한복음 3장 31절은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하게 했고, 이게 천국을 연구하는 동기가 됐고, 또 성경의 본질은 오늘의 인생을 만들어준 거죠. 성경과 내 안에 있는 재능이 합체됨으로써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만들게 되고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3번째는 천국과 합쳐라. 천국을 모르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수유해도 참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다. 그리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합쳐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바울 사도가 천국과 자신이 합쳐질 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스데반이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이 열려질 때 기쁨으로 죽음의 문을 넘을 수 있었고, 초대교인들이 천국과 합쳐질 때 세상의 모든 걸 버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천국과 우리의 재능이 합쳐질 때 재능은 더 큰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지구만 아는 사람보다 우주를 아는 사람이 더 큰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우주보다 천국을 알고 천국 합쳐질 때 더 큰 아이디어와 재능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재료들과 합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자원의 보고다. 자연 속에 있는 재료들, 아름답고 소중한 책들과 합쳐질 때 내 안의 재능은 춤을 춘다. 훌륭한 멘토들과 대화를 나눌 때, 혼자 조용히 들길을 걸을 때 자연은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되고 내 안의 재능들이 꿈틀대게 만들어준다. 옆에 있는 동료들, 때묻지 않은 아이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내 안의 재능은 순수해지고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 안의 재능은 혼자 있을 때 중요하지만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 개발되는 거죠. 증기기관차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만들어졌던 정보가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가 거의 발명하긴 했지만 증기기관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1763년 와트가 토마스 뉴커먼의 고장난 대기압 기관을 수리하다가 그것을 개량하여 자신의 증기기관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양한 증기기관이 존재했다. 그러나 뉴커먼 역시 기존의 기계를 개량한 것에 불과했다. 결국 이전에 있던 것들과 합쳐질 때 와트는 가장 효율적인 증기기관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분야에 대해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이것의 시작점은 어디고 그동안에 이게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익숙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역사도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내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놓은 책들을 읽어봐야 된다고요. 이거를. 읽어보지 않고는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역사, 어느 거 하나를 만들려면 그 분야에 관한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현 시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복음운동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적 관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앞으로 과학이 666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남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세계가 더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남북 전쟁의 그런 위기감을 고조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업무적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목회는 미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나온 책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창조적인 건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보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창조라고 그래요? 변화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창조. 첫째는 유에서 무, 무에서 유. 그 다음에는 유에서 유. 원료를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변화예요. 변화의 창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여기다 이거 조금 더 보태면은 더 낫겠네. 그 고객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지. 비행기 같은 발명품들은 비교적 근래에 발명된 것들이다. 반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카루스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들은 기억이 있는가? 이카루스도 비행기가 탄생에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이라 평가를 받는 아이디어도 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것에 기초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없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매의 존재 없이 이베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100년도 더 전에 우유를 배달하던 경험 없이 오늘날 피자가 집집마다 배달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 그 외의 여러 발명가들은 독자와 나, 우리의 직장 동료, 그리고 딜보츠 만화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명석한 사람들이었을까? 만약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이 해낸 일과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데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네,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모방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책의 많은 아이디어들은 그 모양의 다른 책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는 자연 속에 걸을 때 나무나 풀들이 준 아이디어들이고 좋은 멘토와의 합체는 자신의 능력을 끌어내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나부터 바꾸라의 저자 케빈 리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줬던 선생님과의 합체가 안 돼 있었다면 이 사람도 바보 멍청이로 끝났을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던 윌슨 선생이 붙들어 주기까지 내 인생 역시 그랬다. 그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시간을 축내는 아이 중 하나였다. 나보다 더 절망적인 반 친구 3명이 없었다면 나는 고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했을 거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졸업한 후 동네 주위에서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갈아주거나 길 모퉁이 가판대에서 신문이나 팔면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나는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다가 내가 17살이 되던 봄에 마법 같은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꿀 수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윌슨 선생님은 우리 학교를 거쳐간 학생 수천 명을 지켜본 입장에서 완벽하다고 인정을 받는 나의 누나 젤리와 가장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학생인 나의 형 잭을 가르친 분이다. 선생님은 졸업이 몇 달 남지 않은 어느 날 나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다. 케빈, 나는 너를 알고 내 가족도 알아. 그리고 열애 동안 너를 지켜봤어. 올 것이 왔군. 난 이렇게 생각했다. 또 나더러 왜 내 형과 누나를 닮지 못했냐고 잔소리를 하겠지. 하지만 선생님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부터 한 생각인데 내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구나. 어쩌면 말이야. 네가 장난치느라 소모하는 에너지를 정말로 자신에게 이로운 어떤 일에 집중하는 데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반에서 유명한 광대 노릇하느라 허비하지 말고 그래봤자 내 손해일 뿐이니까 말이다. 나는 이 회색물이 노처녀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처럼 마냥 야단치지 않는다는 점에 놀랬다. 윌슨 선생님은 내게서 좋은 자질을 보고 그 점을 일러준 것이다.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벌이는 멍청한 장난, 잘난 형과 누나를 둔 막내가 상대적인 반항심으로 벌이는 속보이는 장난을 윌슨 선생님이 지적해줬다.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가망 없는 녀석이라 치부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윌슨 선생님은 나에게 스스로 인생을 바꿔보라고 말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통찰력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최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케빈 리먼은 똑똑한 누나와 형 아래서 자신은 숨쉴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대처럼 행동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치인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다.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 케빈의 선생님은 그걸 보았고 그것을 일깨워줬다. 케빈 리먼은 이후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대학에 들어갔고 실패를 거듭하게 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우등생이 된다. 예전의 케빈과 지금의 케빈 너무 다르다.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35종 이상의 책을 썼고 다양한 방송에 해를 쏟는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잠언 20장 5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명철한 리더자는 그 우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거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거죠. 다른 과목 합쳐보라. 심리학과 음악예술, 홍기술, 인문학과 IT, 공연자와 관람자를 합치고 판매하는 자가 고객의 아이디어와 합쳐보라. 융합은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지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융합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최악의 과학자는 잘 보세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둘이. 진정한 과학자는 예술가여야 하고 진정한 예술가는 과학자여야 하는 거예요. 자, 최악의 목회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의 것의 독특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체해서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 중요하며 다른 것과 합체할 때 자기 것도 더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어떤 다른 영역을 합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연구해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심리학과 호떡이 만들어진다면, 부동산학과 교육학이 합쳐지면, 부모들의 자녀 멘토링이 합쳐진다면, 경영학이 길거리의 포장마차와 만난다면, 융합의 중요성, 방송과 통신의 융합, 통합, 융합 현상은 흔히 망의 융합.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걸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하는 업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 심리학이고 경영학이고 알고 보면은 가장 현장의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이게. 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융합 현상은 흔히 망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기업의 융합 등 세 분야에서 볼 수 있다. 망의 융합, 네트워크이죠. 방송은 통신망을, 통신은 방송망을 통하여 행해지는 현상으로 자원의 공유, 망의 경쟁, 망 통합 효과가 있다. 서비스의 융합은 방송이 통신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은 다수의 수신자에게 일방향성 서비스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자의 서비스가 혼재된 현상이다. 기업의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연합, 합병 등에 의하여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유선방송,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신사업자를 합병하여 두 사업을 겸하거나 방송 주파수의 여분의 대역을 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간접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융합입니다. 융합의 본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개체이면서도 서로 융합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모든 게 개체,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합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와 현재, 미래,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문물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융합은 없어요. 근래의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동료들의 재능, 다른 곳의 재능과 합치하라. 재능은 자기만의 노력으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합체될 때 더 큰 재능, 더 효과적 재능, 더 발전된 재능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의 재능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저래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진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척도 하는 거지, 이게 똑똑하지 않으면 잘난 척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함을,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내 것에다가 융합을 시켜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혼자 잘났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송 목사님은 김 목사님의 장점을, 잘난 척하는 장점을 어떻게 내가 융합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네. 그래서 항상 상대를 인정하고 그들의 재능을 존경하고 그 속에 나의 재능과 합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 안의 천재를 찾아내 저자 엘레네스 그레거먼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 동료들을 일반적 눈으로 보지 마라. 천재들이 돌아다닌다고 봐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천재가 엄청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천재의 가진 장점을 어떻게 내가 가진 것과 융합시킬 수 있겠는지를, 이걸 시키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다 폐쇄야. 다 폐쇄. 나보다 잘난 놈은 다 없어져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자, 맞다. 실제로 이 책에 기록된 어떤 아이들은 아이들과 대화 나누다가 얻은 아이디어들이다.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만 있어서는 더 나은 재능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곳, 다른 회사, 다른 사람, 다른 분야를 보고 경험하라. 이 속에서 새로운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테두리 안에서 있거나 겨우 모방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늘로부터 영감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자리 그 가치를 벗어나야 한다. 자리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재빨리 이 세계를 파악하고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질문을 던져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걸어나와 목표의식을 지니고 이리저리 서성이다 보면 찾을 수 있다. 돌파구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 얻는다. 돌파구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조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고와 희망에서 영감을 얻는다. 다른 회사나 조직, 국가, 문화 또는 다른 삶의 방식들, 그리고 숲속 정글 해변을 걸다가 아이디어를 얻는다. 날아다니는 새에서 비행기를 발명할 영감을 얻었고, 가스펠 음악에서 로콘들이 태어났고, 작은 마을의 신발 회사가 고객 만족의 영감을 제공했고, 중간 상해를 없애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최대의 개인용 컴퓨터 메이커 회사에 영감을 주었고, 식물이 갖고 있는 치유력을 이용해 생산한 의약품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다. 이런 영감은 브레인스토밍, 이거 뭔지 아시죠? 예,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어떤 제한 없이 그냥 끝장 토론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 의견을 쏟아놓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의 기능이나 이 책에서도 그 영역을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대로 진정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몸을 세우고 있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럴 때 뭔가 영감을 얻는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여러 해 전 임직원 수 총 460명의 바이오 기술 공급 회사가 숨어있는 천재를 발견하게끔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 작업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실험성이 강한 직업으로 여러분의 회사와 조직도 실제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먼저 그 회사의 고객에 대해, 그리고 그 고객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소집한 다음 소매 뿌리를 걷어올리겠다. 그리고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 일환으로 사람들을 회사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가서 다른 회사와 다른 산업계, 그리고 다른 조직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을 알려줬다. 자기의 삶의 다른 부분, 이를테면 사회적 활동과 시민 활동, 취미, 레크레이션, 가족과 친구, 심지어 쇼핑몰 같은 데서 찾게 했다. 우리는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회사 안팎의 고객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라 시켰다. 예상대로 이들은 3, 4, 5 모여서 실마리게 될 통찰력을 찾아 회의하기 시작했다. 30일이 채 지나기 전에 200가지의 중요한 안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접수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는 행동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가르쳤고, 어떻게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지, 어떻게 제대로 구례하는지도 가르쳤다.
다음 90일 동안 앞서 접수된 아이디어의 75%가 이행됨으로써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보다 큰 성공을 거두는 데 견인차가 되었다. 이런 변화로 생산과 분배의 속도가 빨라졌고 결함이 줄었으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됐고 지적 지원이 강화되었고 비용이 감축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 라인 2개가 새로 시작됐다. 또 내부의 공조가 강화됐고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고객의 세계와 고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고객은 높은 성공의 잣대에 맞춰 무엇을 이루기를 희망하는지, 또 이를 위해 여러분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다면 천재를 끌어내는 일에 첫 단추는 끼운 것이다. 결론, 우리 모두는 각기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혼자만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그 개발이 극히 제한된다.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그리고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러면서도 항상 우물 안에서 너무 좁아, 너무 힘들어, 너무 어두워. 그러고 산단 말이죠, 이게. 더 넓은 세계, 또 다른 사람이나 자연 정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합체될 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재능은 놀랍게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무시하거나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 그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 그거를 센스 있게 딱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합하여 살도록 설계했고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연합을 통한 자기 재능 개발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화평하며 조화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재능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합체하라. 네. 게임, 합체. 네. 우리가 합체할 5가지 내용은 뭐예요? 첫째, 누구와? 하나님과.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네. 자, 내 안의 천재를 찾으라의 저자 그레게먼은 우리의 천재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전혀 모르는 세계를 가보라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업체를 가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 업체와 상관이 없는 다른 회사의 기능을 가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합쳐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보다 한 단계 뛰어난 기적을 만들어내요. 자신의 능력 개발을 어떤 거 합체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게임을 보면서 합체한다 그러면 아, 나도 합체해야지. 그렇다고 맨날 게임하고 합체해가지고 또 게임만 이러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자,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